그야말로 옛날식 다방에 앉아 도라지 위스키 한 잔에다 짙은 색스폰 소리를 들어버려 새빨간 립스틱. 맞아요. 그건 맞아요. 지금 아무 생각 안 나거든요. 아니, 빈손으로 온 사람이 너무 뭘 부담되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어쨌든, 예, 힘찬 박수로 낭만자 자객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방금 소개를 하고, 오늘 진행 중간에 가다가 없어지겠죠? 편하게 그러겠죠. 얘기하시면. 예, 없어지길 바랍니다. 예, 진행을 맡고 있는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타워 팰리스가 보이는 옥탑방에 살고 있는 40살 먹은 노총각이고요. 이름은 김찬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 보이니까 제롬 멘트도 막 나옵니다. 잘생겼다. 지난번에는 굉장히 아주 엄하게 얘기했었는데 오늘은 잘생겼다고 바로 해주시네. 노총각이라니까. 예, 이게 뭔가 좀 길이 좀 열리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다른 분들 각자 편하게도 소개를 하시죠. 예, 야권 통합에 물꼬를 터서 반엠비 투쟁의 승리를 이끈 주역 이상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거창하십니다. 와, 정말 거창. 지난번에 그렇게 세게 하셔놓고 오늘 그렇게 또 저는 나날이 않은 것 기자 같아요. 이정미입니다. 민주당을 사랑하는 이정미 기자. 안녕하십니까. 분위기 썰렁해진 거 박수 지 마. 지금 그걸 수많은 과정을 보고도 그런 말씀이 나오세요, 지금? 예? 그래서 민주당을 더 사랑하게 됐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따 그거는. 민주노동당 창당 발기인이라는 사실을 밝혀드립니다. 민주노동당으로 위장한 민주당 당원이죠. 아니, 당원이라고 해서 정치적 자유가, 모르겠네. 예. 큰 가방입니다. 야, 큰 가방님 오셨습니다. 큰 가방. 예. 그래서 가방 속에 많은 걸 넣고 다니는데 정작 볼 시간이 없어서 무겁게만 걸어 다니는 큰 가방입니다. 오늘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인데 지난번 방송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여튼 꼼꼼하게 다 듣긴 했어요. 기다렸다가 다 들었는데 역시 모범생이죠. 야, 그러시니까요, 진짜. 저 어떻게 하셨어요? 저 모범생 가방. 예? 가방 때문에 원래 가방 큰 가방이란 말 속에는 전혀 모범생이 아니라는 뜻이 들어가 있는데 근데 다 들어봤는데 들어본 소감이 이따 말씀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더 큰 부담으로 작용이 돼가지고 5시간 하는데 저는 사실은 거의 하루 종일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이 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하얘졌습니다. 백지상의 큰가방님. 전가요? 예, 다음. 저번에 이어서 똑같은 말씀을 해야 돼요. 정치는 문화다. 생활문화정당, 통합진보당, 주권당원 미돌이 남편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미돌이 남편. 예. 생각해보니까 통합진보당 당원이란 거를 밝혀야 돼. 또 오늘 사실 오면서 그 생각을 이제 하고 왔는데, 드디어 이제 밝힐 수 있는 그게 됐는데, 그 이야기 빼먹었네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당원이 된 거예요? 아니, 근데 저기 주권당원인 거예요? 아니면 이제 진성당원이에요? 뭐라고 해야 되는 건가? 당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계속 당명이 바뀌어서 그냥 글이 들어가는 거예요? 민주노동당과 참여당 출신 당원들은 주권당원이냐 진성당원이냐 상관없이 전원 다 자동 당원 승계가 되죠. 근데 통합연대 출신은 당원 가입을 새로 해야 됩니다. 아니 근데 우리는 주권당원이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진성당원이라 해야 되느냐. 명칭을 먼저 하느냐? 네. 진성당원은 차이가 뭐예요? 똑같아요. 똑같은 건데 열린우리당 때는 이제 진성당원이라고 했었죠. 그죠? 예. 법적으로는 진성당원이고 부르는 건 각자 마음 아니겠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양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페이퍼 당원이라고 불러주세요.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주권당원 그러면 이제 국민참여당 출신이구나. 그리고 진성당원이라 그러면 아마 민주노동당 출신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취자분들. 민주당에서는 당비당원, 비당비당원 이렇게 진짜 실무적으로 불러주네. 진짜 돈을 냈냐 안 냈냐 그것만. 그 작은 명칭에서도 정당의 색깔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러네. 지금 민주당 3,000원 내나요? 한 달에 당비? 1,000원입니다. 1,000원이에요? 네. 1,000원이에요? 네. 그걸 안 내서 잘리는 대의원들이 있다는 거죠. 예, 자연스럽게 민주당 얘기로 넘어갔는데요, 그죠? 오늘 이제 아마도. 우리 입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솔직히 저는 입에 잘 안 붙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민주노동당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통합진보당 예, 아직 뭐 그거 입에 붙으려면 아마 시간이 아직은 조금 더 걸리지 않을까. 심지어 뭐 오늘 뭐 저희 뭐 아는 사람들 뭐 낮에 만났다고 말씀드렸는데 계속 통 그 뭐야 그 통 야 우리 당 이름이 뭐지 이러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렇게 돼요. 예. 그 뭐지 이렇게 제일 빨리 적응한 데가 대변인실. 아, 기사들 상대하고 그러니까 그쪽이 먼저 적응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사 쓸 때 저희도 기자들도 민주노동당 했다가 디디디디디디 통합 뭐지 서로 물어봐요. 아, 참, 민중의 소리 기사 중에 그거 있었는데, 진보통합당이라고 쓴 거 있었는데, 사진 설명에. 진보 사진부 아니 그 네, 순서가 헷갈릴 헷갈릴 것 때 있어요. 같아요. 통합진보당인가 진보통합당인가 뭐 그런 건 아니 양-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보니까 신기남 의원이 자기는 그 당명 거기 하는 거 있어가지고 자기는 진보 민주당 했으면 좋겠다 해. 그러니까 세상에 무슨 진보는 무슨 빵도 아니고 지네 마음대로 진보 갖다 붙이고. 진보를 갖다 갖다 붙이는 그게 게 불쾌하고. 진보이니까. 그러니까 요새 이제 진보가 대세인데 이게 진짜 큰 브랜드가 되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너도 나도 막 그 진보 한번 한나라당들도 붙여보려고. 자기네가 진보라고 그러면서 탈당하잖아요. 걔네. 아니 대의원 대회도 그따위로 하면서 무슨 뭐 앞에다 진보를 갖다 붙이려고 그런 야무진 꿈을 꾸는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그따위라고 하는 것은 폭력 사태를 얘기하는 거죠. 예, 멱살 잡고 싸대기 때리고. 폭력 사태라고 멱살 잡이 정도로 얘기. 아니 주먹도 오갔다고 구탱이에서. 그 사진 보니까 이렇게 주먹 들고 이렇게 사진 다 찍혀 있던데요. 왜? 아, 네. 그게 뭐 들고만 그냥 찍고 뭐 주먹 내리고 이러진 않았을 거 제가 아닙니까? 그날 거기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날 그러니까 예. 통합진보당 뭐 창당대회 한다는데 거기 못 가고 민주당 앉아 있는데 내가 이 꼴을 보려고 내가 이 밤늦게가 남아 있나 이런. 완전 처음엔 분위기가 좋아서요. 오 이러다 5시에 집에 가겠는걸? 이랬는데 저녁 10시까지 밥도 못 먹고 앉아 있었잖아요. 완전 고생했습니다. 더러운 걸 보시느냐고. 딱 들어간 순간부터 오늘 준비 너무 잘됐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갔던 거 예를 들면 입구에 사람들이 잔뜩 와 있는데 일단 대의원증 확인한다고 신분증, 전산, 그러니까 국가 전산만 거기로 확인을 했었나 봐요. 선관위에 임해서 했으니까, 이번에. 네, 지문 찍고 신분증 대고 이렇게 확인을 해서 사람들이 들어가니까 거기 또 바글바글 하고 근데 입구에 출입문을 다 닫아놓고 하나만 열어놓은 거예요. 문 하나만 열어놓은 것도 이 떡대 좋은 애들이 입구에 쫙 서가지고 일렬로 서서 들어갈 때 이 대의원증을 검사하는 거죠. 확인하고. 네, 그래서 2줄로 들어가게. 그래서 그 기자들도 정확히 안 보여주면 그러니까 얼굴이랑 이거 이름 있는 거 확인 안 하면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 앞에 사람 잔뜩 있는데 이 막 그 조폭들이 강목 들고 온 대의원대가 될지 모른다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민주당 지도부가 어깨를 딱 해서 제가 어디서 오셨어요? 그랬더니 예, 뭐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라서 내가 어디 용역회사에서 오셨나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내가 조폭? 그랬더니 대놓고 또 뭐 물어보시고. 기획사? 그랬더니 그것도 아니고 저희는 그냥 선거 도와주러 왔죠. 저희는 그냥 행사 도와주러 온 사람들입니다. 그럼 어느 의원실에서 오신 거예요? 어디서 오셨어요? 대답 안 해요. 근데 딱 봐도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등발 좋고 키 대답하기 크고, 못하겠죠, 당연히. 키 크고 대부분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경호회사 이런 데서 이제 아마 오실 텐데. 아니 근데 그러니까 경호회사 아니래요. 음. 그러니까 경호회사가 아니니까 추정상 이거는 뭐 팩트가 아니고 추정상 지역구 여기에서 불러온 괜찮은 젊은이들. 괜찮은 젊은이들. 그러니까 최구식이 지역에 있는 괜찮은 젊은이들하고 했듯이 그런 류의 젊은이들을 때를 지어서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형님 하면서 이제 네. 붙어 다니는 거 보면. 근데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뭐 민주당 얘기로 안 갈 수가 없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마 정민 씨 같이 이렇게 느끼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뭔가 씁쓸하고 이게 이제 그 거대한 한국 사회의 60년 전통의 어떤 나름 60년 전통이 이제 야당이었는데 이게 여기까지 가는구나. 사실 그런 이런 감회랄까 아니면은 뭐 약간 회한이 섞인 그런 느낌 가지시는 분들도 아마 꽤 있었을 것 같아요. 아마. 근데 그런 걸 못 버리나? 우리 당도 그렇게 커지고 막 그러면은 아마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을까요? 와서 막 멱살 잡고 자기 얘기 안 들어준다고 일반 당원들 다 뭐 버스 태워가지고 와가지고 그렇게 밀어붙이고. 근데 이제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진짜로 그건 이제 바닥 치는 이런 게 될 것 우리는 같아요. 주로 말싸움하죠.
아니 그래도 뭐 옛날에 아니, 분당할 때 열심히 말싸움했었죠. 플랜카드라도 들고 와서 뭐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람들한테 일일이 뭐 이렇게 전단지를 나눈다든지 이렇게 뭐 뭐 서명을 받는다든지. 민주적인 어떤 그리고 좀 보기 좋은 어떤 이런 것들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러면 지나가다가 수고하십니다. 뭐 나랑 생각이 틀리다 수고하십니다. 그러고 지나갈 수 있는데 이건 이 상황은 그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싸움하는. 그 열린우리당 창당할 때도 난닝구 백바지 한 판 붙었었잖아요. 장난이었죠 그때도. 그때랑 거의 비슷하죠. 그때는 더 심했죠. 근데 그때 이제 모르겠습니다. 특정 지역 제가 알고 있는 지역에서 이제 개혁당 출신들이 지역을 확 잡았는데 결국 이제 민주당 지금 현재 민주당 그 뭐 구청장 하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국회에 나는 사람들이 밀어붙여서 그냥 돈으로 밀어붙여서 그 사이에 이제 가난하지 않습니까? 원래 개혁당 출신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곱살이 붙어가지고 민주당한테 붙어서 이제 배신 때리고 지금은 이제 민주당 의원들 보좌관하고 뭐 이렇게 비서관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진짜 그때 사람들 난닝구만 입고 와서 패고 막 이랬어요? 저도 그때 가지는 못했었어요. 가지 못했는데 저도 언론에서만 봤었죠. 근데 뭐 그런 게 일부가 있었겠죠. 근데 사진은 저는 보지 못했는데 얘기만 들었고. 그 처음에는 뉴스를 보고 워낙 이 요즘 방송이나 기자들이 다 권력에 붙어 있으니까 일부러 안 좋은 면을 부각시키려고 더 썼을 것이다. 실체는 그러니까 너무 어떤지 사실 모르니까 미리 그 성급하게 생각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좀 조심스럽게 봤었는데 나중에 이제 기사 좀 자세히 이렇게 좀 들여다보고 하니까 정말 그 막 가는 그런 전쟁이었더라고요. 그게. 근데 현장에서는 그렇게 심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초반에 아까 말했듯이 분위기를 완전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입장할 때 난투극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들어오려고 하는데 예. 막 바깥에서. 표 확인하고 이러니까 표 확인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씨발 나 대의원인데 왜 못 들어가게 막 이러고는 그러니까 그 문을 지키는 떡대들이랑 그 대의원들 사이에서도 몸싸움이 나고 이제 밖에서 이제 대의원증이 없는데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 왜 못 들어가게 하냐 이러면서 서로 엉켜서 대의원도 싸우고 막 이렇게 서로 엉켜서 싸울 정도로 막 험하게 해서 들어오니까 들어와서 들어온 다음에는 1층으로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대의원들이 2층에 다 앉힌 거예요. 그러니까는 통제가 너무 잘 됐고 진행하는 동안에도 내내 안에서 잡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제가 그날 이제 바깥이랑 안이랑 왔다 갔다 하는데 나가는 것도 마음대로 못해서 엄청 오래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안에는 조용하니 회의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그런 정도 민주당 있습니까? 단가를 나 한 100번 정도 들었나 봐. 막 다 외울 것 같아. 토할 정도로 들었는데 밖에서는 막 주먹질하고 서로 싸우고 욕하는데 안에서는 조용하니. 아니 거기서는 일반 당원들이 뭐 참관하거나 뭐 이런 것도 당원 없었습니까? 못 들어오겠다니까요. 그래서 아니 못 들어오게요? 당원이 들어오려고 하면 셔터문을 다 내리고 출입 금지. 그래서 입장하는데 1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라 당원들이 들어오려고 하는 걸 막아야 돼서 좀 소란스러우면 출입문을 다 셔터 내려. 근데 그의 양상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요번에 하이마트 같은 경우에 붙었잖아요. 뭐 유진하고 유진증권 쪽 경영분쟁. 경영분쟁 붙은 거잖아요. 네네. 제가 볼 때 양상으로 보면 그런 주주총회 거기서 지분 가지고 그 붙은 거 그거하고 저는 똑같은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공천권 문제였을 거니까 이제 그러니까 당원들을 못 들어오게 한 이유는 누가 들어올 줄 모르는데요. 난장판을 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미리 예상했던 거라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미 다 와가지고 강목이 폭력 사태로 있어서 번질 수가 있으니까 당원 사칭하고 들어올까봐 막은 거다. 그러니까 이게 깝깝한 게 디테일에서 약하다고 그렇게 철저하게 봉쇄를 해서 다들 민주당 지도부들 완전 입이 찢어진 거예요. 행사하는 동안에 다 됐다. 찬반 토론할 때도 반대파들이 나와서 얘기할 때 야유 함성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이전에 중앙회의나 이런 거에 비하면 너무 조용하게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늘 무사 통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투표를 하고 다 집에 가버렸어. 그러니까 반대파 사람들도 이제 제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이랬더니 그럼 이제 막판에 일이 벌어진 건 어떻게 된 겁니까? 가결되겠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개표도 전자투표니까 20분 만에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시 40분에인가 50분인가 개표가 끝나고 20분 만에 끝난다. 그래서 6시 10분에 이제 집에 가겠다 이렇게 기자들이 다 생각하고 기사 다 써놓고 뉴스들도 이제 방송 다 끝내놓고 이제 8시 뉴스에 내보내려고 하고 있었는데 발표를 안 해. 1시간이 지나도.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이 당황했구나 그 기자들이 사람들. 쫓아가서 뭔 놀랬겠지. 얘기냐 뭐냐 이랬더니 내부에 문제가 있어서 뭐냐 이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숫자가 안 맞다 이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집으로 가던 반대파들이 다 돌아온 거예요. 찬성파들은 차 타고 다 내려갔어. 그래서 못 돌아와. 그러고 거기 이제 뭐 그래서 이제 당무위를 열려고 하는데도 이 사람들이 다 잘 됐다 이렇게 생각되니까 지역구 다 가버렸구나. 네, 다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반대파들이 이제 왔는데 그 어깨들도 중간에 근데 아까 그 어깨들 당대회장을 마지막까지 사수하는 이 진보 진영의 전통이 전혀 안 돼 있구나. 그래서 투표를 하고는 다 기다리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투표하려고 전국에서 올라왔는데 투표를 마치고 다 집에 간 거예요. 어깨는 어디 갔어요? 그랬더니 아 뭐 일이 많아서 다들 가고 이런 거죠. 일당 주고 데려온 사람들일 그러니까 텐데. 이제 시간 지나면 가야죠. 반대파들은 시간 지나면 밖에서 근무 시간 기다리고 지났으면 있다가 갔겠죠. 들어왔어. 근데 나갈 때 똥 씹은 표정이었던 반대파들이 막 얼굴에 웃음이 가득해가지고 들어와서 내가 어떻게 다시 오셨어요? 그랬더니 뭐 오늘 이대로 안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앞에 단상까지 그 사람들이 다 나와 있었거든요. 드디어 승기를 잡은 듯이 그러면서 치고 올라갔구나. 객석에서 하도 막 이제 기자들도 할 일이 없어. 대기밖에 없으니까 누군가 일어나서 제가 노래 한 잔 하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누군가도 부르고 완전 코미디하고 있었다니까요. 아니 근데 투표는 찬성이랑 반대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투표한 사람 숫자에는 찬성이 76%야. 그러니까 이제 지도부에서는 3분의 2가 넘은 거네요. 투표율이 이렇게 높은데 의결 정도가 안 찬성률이 됐다고 볼 수 없다 된 걸로 치고 넘어가자. 찬성률이 찬성률이 높으니까. 높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막 옆에서 그 전대위원장한테 결정권 있잖아요. 너 빨리 발표해라. 이랬는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욕먹기 싫으니까 아 이건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닌 것 같고 당헌 당규상 위배되니 당무위에서 결정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당무위를 소집했는데 그 당무위원들이 집에 갔기 때문에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2시간이 걸려요. 아니 이걸 갖다 만약에 선관위에 한편의 쇼를 했구만. 선관위에 신고를 하면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선관위에서는 이거는 당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하지 않는다고 가버린 거예요, 선관위도. 에이? 그러니까 그 자리에 선관위 직원이 있었어요. 네, 맞아요. 언론에서 그렇게 봤어요. 근데 선관위 직원한테 이제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그랬더니 당헌 당규에 따라서 결정하십시오. 그러고는 나 몰라라 그러고 얼른 가버린 거지. 선관위가 독박 쓸 일이 당헌 있겠어. 당규면은 당규에는 당연히 의사 정족수 규정이 있을 테고. 그게 좀 애매하게 돼 있는 거죠. 애매하게 그러니까 돼 있다고요. 그 의결 정족수를 어떻게 보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언제 디테일하게 그걸 해야 되는 왜냐면 그런 식으로. 그 투표하기 직전에 성원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간극이 이미 벌어져 버린 거죠. 디테일하게 모든 봉쇄를 다 해놓고 그래놓고 나서 그러니까 들어올 때 초반에 자기네도 50%를 넘길 것 같아 걱정했는데 그 50%에서 한 1000명 정도 더 온 거예요. 700명인가 800명 정도 더 오니까 완전 업돼가지고 오늘의 뭐 출석률이 우리의 승리를 얘기해준다 그러면서 막 난리가 났거든요. 근데 이제 이 기자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그날 벌어진 상황이 이제 한 폭의 그림처럼 쫙 다 들어오네요. 그러니까 사실 막판에 있을 때 별거 아니어서 그러니까 이 반대파들도 자기네가 독박 쓰기 싫은 게 있고 그런 거니까 이제 뭐 내가 어떻게 하실 거냐고 막으실 거냐 그랬더니 막아야지 이러면서 이미 술 다 취해가지고 근데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지금 큰 착각에 빠져 있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제 지금 계속 이제 이명박 정권에 대해서 심판 분위기가 강하고 또 이 상대적으로 이 야당에 대해서 호의적인 여론이 많고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따지면은 내년 총선에 소위 말해서 뭐 막대기만 꽂아도 뭐 이런 식으로 막 착각을 하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공천권의 이제 지분에 대해서 뭐 박지원 씨나 이제 구민주당 계열 같으면은 당연히 이제 그걸 지키고 싶겠죠. 공천권 지키고 싶고 혁신과 통합 들어오면은 혁정 쪽이나 이쪽 들어오면 어쨌든 공천권 지분 떼줘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걸 갖고 이런 식으로 싸우기 시작하니까 제가 볼 때 민주당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돌아서던 민심이 저는 이번 계기로 아마 7분 응선 넘어갈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통합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죠. 이게 무슨 통합입니까? 아니죠. 그냥 사람들이 사실은. 민주당이 싸우네 이거 말고는 민주당이 뭘 하네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따지면 손학규 씨가 외부 세력을 영입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뭐 끌어들인 그거에 대해서 저항하는 기성 세력 뭐 이런 식으로 구도는 그런 거 아닙니까? 사실 근데 지금. 잘 모르겠어요. 지금 뭐 지역들마다 보면은 우리 통합진보당한테 굉장히 이제 여론조사도 좋게 비공식적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저렇게 나오는 거는 저도 짐작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 굉장히 잘 나간다고 하는 민주당 국회의원조차도 통합진보당한테 밀리는 어떤 그런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지역이 그런 데도 예, 꽤 있다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던데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민주당 내에서도 공천권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나요. 왜냐면 이번에는 무조건 출마만 출마는 무조건 예, 된다. 하면 무조건 된다고 생각하니까
거의 경쟁률이 한 5대 1, 8대 1 뭐 이런 식이더라고요. 다들 이제 다 거기 꽂아서. 이제 그러다 집 보니까 싸서 줄 기다리고 민주당 있겠네. 당원들도 낙하산도 되게 많아요. 또 전라도에 계시다가 서울로 진출하려고 하시는 삼선 의원들 이런 분들, 김효석 씨 같은 그런 분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막상 민주당 지역 구도 안에서 지금 내분이 굉장히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그거조차 좀 약간 불안해 보이죠. 저는 한마디로 이번 민주당 전대에서 보여진 거는 정치력의 부재, 그리고 내부 조정 능력과 통합 능력이 사실은 전혀 없다. 그러면서 무슨 통합을 다시 더하고 확장을 하느냐. 그러면 더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많다. 아, 이미 혼란 시대 그 원외위원장들 법원에 그러니까 가처분 신청? 가처분 신청한 거잖아요. 근데 웃긴 건 가처분 신청하면 전대 결정이 무효가 되지만 무효가 나겠죠. 법원에 가면 이게 거의 무효된대요. 근데 뭐 지도부가 나 이미 통합했다 땡 이러면 누가 뭐라 그럴 거예요. 아니 근데 문제는 당원들이 그렇게 만약에 뭐 이렇게 위법이다 이렇게 되면 당원들이 탈당해서 다시 입당 신청을 따로 해야 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고스란히 갖고 와야 되는데 합당하게 되면 근데 그게 안 통합은 되니까. 아니 당대당 통합으로 되는 거니까 네. 우리랑 똑같은 거죠. 통합 자체는 예. 그러니까 절차상 서류상 민주당에서 했던 그 대의원 대회 효력, 네. 즉 통합을 결의한 거, 의결한 거, 네네. 그것만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합 의결을 하지 않은 채 지도부가 그냥 일방 통합을 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원점에서 처음부터 다시 다 절차를 밟아야 돼요. 네, 그렇게 뭐 내일 공식 선언한대요 통합. 선언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당대회를 다시 열고 예. 대의원 회의를 예. 열고 그래요? 그러지 않는 거 아니에요? 이미 통합해서 두 당이 합당하기로 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 통합 선언도 효력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법적으로 효력이 없어지면은 혜택을 못 받으니까. 법원이 근데 가처분 신청 빨리 해줄까요? 그거는 뭐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근데 가처분 신청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본안 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금방 나옵니다. 나오니까 그건 금방 나오죠. 가처분. 보통은 3일 정도 걸리는데 아니, 어제 냈으니까 그러니까 월요일은 나와야 돼. 우리 상식에서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 당원들 만약에 우리 당원들 같으면 그 가만히 안 두거든요. 왜 원칙과 절차 안 지켰느냐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아가지고 굉장히 심한. 그러니까 그럼 난리 아까는 나죠. 저 얘기를 통합 들어봐도 같으면. 처음에 이제 그런 어깨들이 서 있었다고 하는 거는 스스로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이게 판이 폭력 그렇게 사태가 벌어질 수 난리가 있고 날 이게 거를 정상적으로 예상하니까. 진행되는 게 아닐 수 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걸 스스로 자초해버린 거고, 그리고 그 결과 이렇게 지금 문제가 계속 진통이 생기는 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민주당 지도부는 강력하게 이걸 그냥 밀어붙이려고 하는 거고. 웃긴 거는 그날 대의원증을 조작한다는 의혹이 있었어요. 대의원증을 누가 조작하다 걸렸다. 그 사람이 이제 민주당 사무부총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걸 반대파들이 이제 그걸 잡고 그런 게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아무런 조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난 그게 이제 뭐 그거에 아무도 시비를 안 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민주당 모습이 솔직히 그 당내 운영만 놓고 보면은 한나라당하고 저는 차별성 별로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얘기하면. 기성정당인데 차별성이 뭐 있겠어요. 근데 진짜 제가 근데 왜 거기다 진보 붙이냐고. 그게 더 열받죠, 진짜. 그런 척 하는 게. 내놓은 세 가지 안에는 진보자 들어간 건 없더라고. 그러니까 양심은 있나 봐. 진보자 들어가면 자기네한테 불리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협통은 도대체 그래서 어쩌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협통도 데리고. 패착인 거죠. 정말 패착인 거죠. 이런데 해가지고 뭔가 이게 이 조직적 표가 있고 뭔가 가진 재산이 예전에 이제 뭐 부잣집 망해도 3년이라고 이런 생각하는 것 같은데 가진 재산이 있을 것 같다고 얼마나 생각하고. 웃긴 게 있었냐면요. 협통이 이제 분위기가 완전 좋았잖아요. 투표할 때까지만. 그러니까 협통이 논평을 낸 거예요. 환영한다. 환영한다 논평을 썼어. 전당대회. 네, 그래서 이제 전당대회에서 환영한다 이거 논평을 쓰고, 근데 실무자가 실수로 기자들한테 쏴버린 거죠. 발표 안 했는데 결과를. 그래서 7시에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는데 협통의 보도자료가 왔어. 환영한다. 근데 이제 기자들이 그 이제 민주당 출입 기자들이 쓰는 거니까 거기 다 현장에 있으니까 누가 그걸 받았어요. 저는 막 받아 쓰고 나서 발표 안 났는데 그리고 협통이 전화하니까 실수 우리 실수 막 이러면서. 그러고 나서 그 사람도 10시까지 기다리다가 우리 논평 유효한 걸로 써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그걸 환영한다고 얘기하는 그 난장판을 찾는데 환영한다고 얘기하는 것도 되게 웃기고. 저는 끝나고 나서 진짜 열받았던 거는 이 민주당에서 통합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너무 의리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제가 얘기했듯이 이제 저는 이제 민주당을 오랫동안 지켜온 사람들에 대해서 심정적으로 공감이 가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부에 당권 경쟁도 있고 공천권 문제도 있고 하는데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있긴 있는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꼭 밖에서 들어온 놈들이 다 친다 이런 게. 그러니까 나도 그 점에 동의. 열린우리당이랑 통합할 때도 보면은 386들이 우르르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들, 그러니까 노땅들 다 밀어제끼고 자기네가 다 공천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때도 이제 국회의원 될 기회가 놓친 거고 계속 또 하고 있는데 이번에 또 중간에 이제 젊은 층들 우르르 들어와가지고 손학규도 그러니까 외부에서 온 인물이고 이번에 통합을 주도한 사람들도 보면 민주당에 오랫동안 뿌리 내린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일단 아 씨발 내가 고생했는데 이것들 뭐야 이런 마음이 드는 건데 출발은 그 반감이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이미 저는 현재 민주당이 설 수 있는 정치 지형 자체가 저는 없어진 거라고 생각해요. 없어진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치 지형이 없는 자리에 이권 다툼만이 남은 거죠. 그러니까는 거기서 이전 투구밖에 할 게 없고. 그리고 그 눈으로 봤을 때 여전히 먹을 게 많은 것처럼 자꾸 생각이 되고 더 뜯어 먹으려고 더 싸우는 거고. 그렇죠. 남 뼈다귀 서로 핥아 먹고. 그러니까 한미 FTA 투쟁 당시에도 보면 사실 민주당은 한나라하고 밀실협상 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신으로 정말 이 정국을 끌고 갈 수 있는 건지. 그리고 한미 FTA가 여전히 지금 길거리 투쟁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등원하겠다. 지금 이렇게 그것도 이제 말을 계속 지금 바꿔버렸고 저런 정도의 지조, 정치적 신념, 국정 철학을 갖고 몸집을 좀 불린다고 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난 다 떠나서 이 인간적 의리가 없는 게 웃긴 거는, 그러니까 내부에서 하여튼 마찰이 있든 간에 통과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도부가 자기네 원하는 대로 됐잖아요. 근데 이제 그날 맞은 당직자들이 그 당원들한테 맞았다 이거예요. 그 당원들을 고발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일단 자기가 이긴 거잖아요. 그럼 보통 이런 일이 나면 잘 내부를 수습해서 가려고 해야 되는데 씨발 너 죽어봐라 이러는 고소를 하겠다고 나서는 것도 되게 웃기고. 맞은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당직자들이 내가 맞았다 이거예요 그날. 근데 우리 같으면 그냥 그런 일이 있으면 내부에 안 좋은 일이 있었으니까 서로 뭐 덮자거나. 쪽팔려서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진짜. 우상호 대변인의 발표도 그 기조였어요. 네, 우상호가 그렇게. 난 그 기조를 보고서 상당히 놀랐는데, 굉장히 강경하더라고요. 모든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만큼 다 취하고, 강경하게 이거 다 조치해버리겠다. 밟아버리겠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딱 느낌이 뭐냐면, 아까 처음에 복도에 늘어선 어깨들, 또 같은 이미지인 거. 그러니까 양쪽이 서 있는 위치만 다를 뿐이지 똑같다는 생각 그때 확 들더라고. 그러니까 얘네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소수이고 반대파들이 너네 민주당에 그렇게 딴지 걸 거면 나가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못 나갈지 뻔히 아니까 나가든지 복종하든지 뭐 이런 심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이해관계로 얽혀있는 집단. 예, 맞아요. 정확히 그런 것 예, 같습니다. 그런 거죠. 아니 그거 혁신하라고 해서 혁신과 통합에서 혁신하라고 했는데 그걸 뭘 환영해? 환영하기는 개뿔이. 아이고 오늘 손학규 대표가 이제 기자들 만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 된 밥이 재뿌렸다 이렇게 걔네가 다 된 밥이 재뿌렸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말 중에 제가 이제 손학규 말 중에 제일 열받았던 거는 알고 보니 그분들이 과거에 열린우리당이랑 합당하는 과정에 아픔이 많았더군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당 대표가 그런 걸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다는 것도 너무 웃겨요. 그리고 그러니까 좀 당 대표라고 하면 이렇게 좀 보듬어 가거나 이 내부 문제를 좀 더 이런 그런 카리스마 이런 게 없이 자기 지지율 요새 안 나오니까 짜증이 좀 난 모양이네요. 예. 그렇지 그 사람들한테 모든 탓을 돌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만약 이 상황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면 지금 민주당이 지금 내분위가 갈라진다 손치면 전라도 지역의 어떤 그 민주당 어떤 전통 기반을 갖다 잃어버리면 선거에서 안 된다니까. 근데 줄서기가 끝나서 네. 민주당 그러니까 그 전에도 이제 호남 민심들은 통합을 해야 된다 이게 강해요 바닥 정서가.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버리고 민주당을 탈당해서 뭐 새로운 당을 하거나 그렇게 못해요. 그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럼 혁신과 통합 아니 지금 통합 민주당에 통합되려고 하는 민주당에
그러면 그 전라도 지역 그 지역 기반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조차도 여기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박지원 쪽에 있다가 대세가 그렇게 흘러가니까 다 이쪽으로 돌아서서 박지원이 고립됐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내의 이 지금 세력의 흐름은 굉장히 미묘하게 간다고 생각이 돼요. 네, 네. 그러니까 호남 민심도 역시 혁신을 원하고 있는 거고, 지난번 4월 재보궐선거에서 순천에서 김선동 의원이 이제 당선되고 그런 것처럼 그쪽도 위기감이 팽배하죠. 그러니까 뭐 불출마 선언도 나오고 뭐 서울 수도권에 와서 뛰겠다 뭐 이런 얘기를 막 나오니까, 문제는 지금까지 지역 토호들처럼 움직여왔던 호남 출신의 그 의원들이 지금 아주 갈 곳이 없어져 버린 거고, 그래서 이번에 새도 아주 약했던 거고, 이제 그런 게 지금 이제 내부에, 그러니까 호남에서도 위기 상황이고 수도권에서도 사실은 위기 상황인데, 수도권 쪽에서는 뭔가 한나라당이 지난번에 밀렸으니까 자기들이 다 된 것처럼 이렇게 착각에 빠져 있는 그런 미묘한 상관관계가 계속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죠? 그 삼선 의원인데 수도권 출마하겠다고? 김효석인가? 김효석이 네 지금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우리 강서에 지금 우리 출마하려고 지금 내놓는데 거기에 강서가 약해 보이나 봐. 아니 그러니까 거기 저 민주당 그 지금 신기남 열받겠다. 신기남은 갑이니까 이쪽에 오은 위원장이라고 신기남 의원이 심어놓은 그 변호사 출신의 어떤 지역위원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자기 출마 안 하겠다고 이렇게 막 그런 얘기가 떠돌아요. 근데 민주당 당원들한테 김효석이 어떤 물밑 작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김효석이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박원순 선거할 때 국민참여당이고 나한테 멸시 때린 거. 내가 내가 진짜 내가 용서 안 해, 내가. 잊지를 못하는구나. 이제 세상이 바뀔 거예요. 지금 듣고 있구나. 버리고 여기 온 게 무슨 대단한 기득권을 버린 것처럼 얘기하는데 지역에서는 안 돼요. 지역에서는 이미 제가 볼 때 지역에서는 3선, 4선 이런 식으로 해먹으면서 한 게 뭐냐 이런 분위기가 더 팽배할 것 같은데. 아니, 솔직히. 지금 그 전에 젊은 사람으로 다 물갈이 되기 때문에. 김효석 씨 얘기가 있기 전에는 민주당 국회 뭐 출마자들이 굉장히 국민참여당이나 이제 민주노동당한테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어차피 통합하고 단일화 해야 되니까 이런 어떤 공감대가 있었어요. 뭐 만나면 인사도 자주 하고 아유 좀 이렇게 다 잘해봅시다 이런 게 있었는데 갑자기 김효석이 출마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분위기가 싹 가라앉아가지고 전화하면은 전화하고 이렇게 저도 이제 뭐 인쇄 같은 거 이런 걸 좀 하기 때문에 전화를 받아요. 전화 받으면은 못 와달라고 그래가지고 전화를 딱 하면은 나한테 그러니 벌써 풀이 죽어서 이거 뭐 해도 되나? 그거 뭐 그렇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김효석이 일단 여기 출마한다는 것 때문에 벌써 강서 어른 벌써 분위기가 굉장히 침체돼 있는. 내리꽂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박 날린 거 김효석이 똑똑한 거지. 이미지 확 해가지고. 그러니까 정세균도 마찬가지고 종로 온다는 것도 뭐 대단한 것처럼 포장하는데 실제 지역에서 뭐 거의 뭐 지금 종로 만만하잖아요. 그러니까 만만하니까 이제 서울이 제가 볼 때 될 전라도 것 같고요. 탈출하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분위기가? 지금 아까 저도 청년위원회 모임이 있다고 왔는데 종로 지역 청년위원장이 나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유인촌이가 거기를 굉장히 자주 왔다 갔다 한대 종로. 유인천이. 네, 유인촌이가 출마하려고 거기에서 굉장히 이렇게 지금 거기 본래 국회의원이 누구죠? 박진인데 박진이 이제 공천을 못 받을 것 같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유인촌이 거기서 깔딱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인천 출마하겠다고 밝혔죠. 유인촌 출마하고 하면은 용서 어떻게 누가 대항마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당에서는 거기 종로 지역에 출마하는 분이 또 안 계시더라고 또 안타깝게. 진짜요? 예. 있습니다. 성경님? 예비 후보 있습니다. 김원열 교수라고 있어요? 예, 촛불 출신의 오. 아주 그 학식이 높고 예, 대중적 그 덕망이 뛰어난 이런 분이 있습니다. 종로 이름을 지역에 다시 얘기해 주세요. 김원열. 촛불 쪽에서는 아주 뭐 김원열. 명성이 자자한 분이죠. 그런 정보는 빨리 주지. 아니 지금 아까 얘기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개를 꺾으면은 이명박을 꺾는 거랑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정치 1번지 종로. 네, 그러니까 거긴 솔직히 이제 저기 국민참여당 출신들이 거기에 지역위원회가 잘 돼 있으니까 열심히 밀고 하라고 얘기를 해야죠. 민주당은 벌써 이미 그러니까 서로 공천 받으면 될 줄 알고 구민주당들은 486 너네도 그 구 정치 세력이니까 너네도 다 나가라. 이런 거 486들은 우리가 신세대니까 우리가 잡겠다.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인영씨 밀고 요번에 이제 좀 세게 난리 드라이브 난 거죠. 거는 것 같던데요. 보니까. 아까 저기 김원형 교수님이요? 벌써 다 나왔어. 자기 김원열 저번에 교수님이요? 그 16대, 17대에서 초선하고 다 낙선된 사람들 있잖아요. 다 벌써 자기 자리 꽂는다 이게. 춤추는 작은 별빛
나는 낭만 고양이 홀로 떠나가버린 깊고 슬픈 나의 바다야. 국민 여러분, 제가 그동안 정말로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친재벌 수구 언론 조정동은 멀리하고 민중의 소리 같은 진정한 서민들의 언론에 지원을 실용적으로 명명박박하게 팍팍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로즈는 않으니까 CMS 후원으로 민중의 소리에게 직접 권하라. 범인들의 든든한 백이 되어주는 민중의 소리. 이게 민중의 소리의 힘이에요. 걱정이 되는 거는 혁신과 통합의 행보. 그렇죠. 혁신과 통합이 지금 최대 고민이 지도부에 한 명이라도 넣을 수 있냐 이런 거예요. 한 명은 조직 투표를 할 테니까 어쨌든 한 명은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문성근은 들어갈 것 같고 나머지를 넣을 수 있냐 없냐는 뭐 이해학 씨나 김기식 씨인가? 거의 불가능하죠. 이하경 씨, 이하경 이하경까지는 어떻게 넣어보겠다 이게 역통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그러니까 당원 숫자나 이런 게 안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국민 경선 하나요? 그것도 국민 지금? 경선이니까 70%가 국민 경선이잖아요. 이거에 민주노동당 12만 당원을 빼고 해야 되니까 12만 명보다 많이 하려면 민주노동당이 아니라 민주당 12만 당원. 네. 당 이름이 막 섞이고. 그래서 민주당 12만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민주노동당 이름을 붙이고 싶은 거구나. 표잖아요. 근데 이쪽 그 협통은 이게 없으니까 이걸 시민들을 뽑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300만이 목표래. 그래서 내가 저번에 박원순 할 때야 민주노동당 당원들도 다 그거 하고 너나 나나 했지만 지금은 뭐 우리 중에 할 사람 있으려나? 그것도 진짜 꿈꾸고 있는 것 같은데. 원래 혁통 시작이 100만 밀란이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100만이라는 숫자는 그거는 이제 거기다 타이틀을 붙였잖아요. 국민의 명령이다. 그러니까 정치권에 압력을 주겠다는 게 최초의 발상이었잖아요. 취지였고. 예, 그런 취지였고. 그래서 저도 100만 밀란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100만 명이 안 모였죠. 실제로 6만까지 얘기 들었는데 그 뒤로 어떻게 뭐 숫자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 안 해도 되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그렇게 어떤 바람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한계에 온 거고. 그렇죠. 그래서 국민의 이름으로 압력을 넣어서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을 다 통합을 시키겠다고 했던 게 이제 물 건너가는 분위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애당초 취지는 지금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압력은 무슨 놈의 압력이냐 이게 된 거고 지금 관성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출발을 해버렸기 때문에 뭔가 어쨌든 통합을 하긴 해야 되는 어떤 형태로든 이렇게 된 거고 그리고 이제 국민참여당하고 민주노동당이 안 움직여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기정사실을 받아들이면서 그러면 우리끼리 정당 만들겠다가 된 거고 그러니까 지금은 만들어 놓고서 보니까 민주당하고 거기서 힘겨루게 하는 게 지금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니고 그죠. 자기들 뒤에 대중적 세가 업어지지 그렇죠. 않으니까. 지금. 그래서 저는 지금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떤 그런 취지에서 지금 이미 벗어난 거다 상당히. 통합한다 이때부터 벗어났죠. 그러니까 당을 만든 게 먼저가 아니라 민주당이랑 통합을 하려는데 절차가 복잡하니까 당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당을 만든다는 결정을 할 때부터 민주당한테 질질 끌려가고 있는 거죠. 과정에서 문재인 이사장이 제기한 3가지 혁신 내용이 있었잖아요. 스마트 정당, 젊은 정당, 그리고 열린 정당. 근데 그 내용은 대부분 수용이 됐어요. 그래서 느낌이 뭐냐면 그 당혁신이라고 하는 부분에 너무 집착해 있는 거 아니냐. 왜 김진표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최근에 민주당이 보이는 갈짓자 행보, 기회주의적인 모습, 한나라당과 밀실야합하는 모습 이런 거에 대해서는 왜 전혀 문제 삼지 않는지 그것이 바뀌어야만 오히려 혁신의 내용인데 당 운영의 몇 가지만 갖고서 덜컥 그렇게 가는 거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들어가면 당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들어가면 구세력들을 다 쓸어내고 근데 제가 볼 때 그것도 아니, 근데 민주당 흡수된다고 자기 스스로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민주당 중심의 뭐 그 통합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으면서 그게 조건이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박원순이 그래서 안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두고 보겠다. 근데 솔직히 저는 럼프를 타야 막 돼, 그래서. 아니 그건 좋은 거죠. 뭐 스마트 정당, 젊은 정당 이런 거는 당연히 좋은 거고. 난 국민참여당 그거 보면 얘기하는 너무 줄 알았어. 공산당 이걸 다 국민참여당 먹었어. 얘기하는 줄 아, 알았는데. 근데 진짜 그것도 제가 볼 땐 짝퉁이고, 솔직히 말해서, 그거는. 진짜로, 그건 아니, 근데 짝퉁이. 진짜 웃긴 건 열린우리당 초기 당원들이 그러니까 그런 젊은 세대가 많아서 그걸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갖고 와서 여기서 하자 그러는데 근데 방금 저는, 활동은 젊은 사람이 없어. 저는 정말로 문제는 그게 아니라, 오히려 계속해서, 저는 정치 지형 자체가 바뀐 게, 대중들의 요구 자체가 이미 바뀌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이, 저는 솔직히 말해서, 스마트 정당, 젊은 정당, 물론 우리도 해야 되고, 당 운영에서 민주적,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사람들이 사는 게 힘이 들어 죽겠는데 그런 얘기 하면은 솔직히 웃기는 거거든요. 그거. 형식에서 뭔가 변화를 찾으려고 하는 건 혁통 창당대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그 민주당 전대에서도 가보니까 그 50대 구민주당 세력 있잖아요. 구세력이라고 하는 그 늙은 당원들이 다 아이폰으로 실시간 속보 올리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여기 있는 젊은 이 의원단은 그걸 못해. 그러니까 형식에서 구태여 의연하냐 마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용에 있는 건데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 큰 착각이죠. 그 FTA도, 사실은 FTA가 예전에 이제 뭐 그 노무현 정권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 FTA 같으면은, 그때는 여론이, 그랬대요. 그때는 여론이, 어쨌든 약간은 두렵지만 뭔가 잘 모르겠는,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지금은 확실하게 이거 들어오면은, 우리 지금 안 그래도 살기 힘든데 다 죽는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김진표나 민주당 전체가 지금 굉장히 애매한 입장을 계속 취하고 애매한 입장 아니죠. 분명한 명확한 입장을 입장이죠. 갖고 있죠. 분명한 입장이죠. 찬성하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 이런 상태 이 민생 문제에 대해서 진짜로 민중의 생존 문제에 대해서 전혀 이 뭔가 답을 주지 못하는 그런 내용은 전혀 개혁하지 못할 거면서 그러면서 나머지 형식만 바꿔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다. 진짜로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민주당 50대 아저씨들이 아이폰 들고 있는 그 진짜로 위화감이죠. 그런 위화감이죠. 제가 알고 있는 국민참여당 출신의 어떤 혁신과 통합에 들어가 계신 분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혁신과 통합에서 열심히 하시던 분인데 지금 이런 과정이 오면서 지금 잠수를 타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국민참여당한테 실망했다고 해서 이번 진보 대통합에 관해 가지고 좀 실망했다고 해서 나가셨는데 혁신과 통합에 열심히 활동했는데 지금 이 사태를 보고 나서 혁신과 통합에서 잠수를 타신 거야. 그래가지고 저하고는 연락을 해요. 저하고는 연락을 하는데 그분도 이제 열린우리당 처음 만들었을 때 그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도 한 1년 정도 지나면은 분위기 또 약간 이렇게 그 야권 편에 좀 움직이게 되면은 결국 이것도 옛날 민주당처럼 그렇게 바뀐다. 자기 실망해서 자기 갈등이 생긴다. 이런 열린우리당 당원하다가 혁통으로 간 사람들은 진짜 이게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아니 내부적으로 그걸 굉장히 그대로 내부적으로 지금 굉장히 말이 많은 거예요. 지역 추진위원 혁신과 통합에서 지역 추진위원 했던 분들 중에서 안에서 내부적인 문제가 많은 거죠. 이제 벌써 이미 이게 과연 이게 옳게 가고 있는 건가? 처음에 취지와 목적이 맞아서 떨어져서 가는 거냐 이런 거에 대한 회의감이 굉장히 심하게 드는 거죠. 들어가면 왜 민주당을 바꾸려고 그런 생각을 하냐고. 난파선에 타는 거라니까요. 그게. 아니 나는 그치, 그 민주당은 똑같은 그대로 현상을 보고도 사람들이 제각기 다 자기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뭐 안철수 바람, 박원순 바람 불잖아요. 그게 상징적으로 보여준 게 뭐냐면은 민주당에 미련 갖지 말라는 얘기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미 민도가 이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기존의 호남 세력이긴 뭐고 다 그거 필요 없고 그거 언젠가 어떻게 날아갈지 모르는 거다. 그러니까 애당초 우리가 지키려고 했던 어떤 그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이제 바람직한 정치로 이렇게 바꿔가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그 정신을 지키고 있으면 때가 되면 이게 상승 기류를 타고 올라가는 건데 왜 민주당의 그러니까 민주당의 미련을 못 버리는 그게 계속해가지고 같이 지렁탕에 빠진 거거든요. 그걸 끌어안고는 지금 어쩌지는 못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급하니까 막 안철수 박원순을 콜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래, 지렁탕에 거기 들어가냐고요. 지소맨데? 나라도 안 들어가요. 거기에는 거기 들어가겠냐고요. 네? 안철수가 대통령 하고 싶으면 절대 안 가죠. 오늘 이하경 씨인가? 그분 인터뷰에도 나오더라고요. 지금 상태면 안철수 박원순 아니 근데 생각해봐. 들어오고 싶겠냐고. 안철수도 솔직히 자기가 시인하더라고요. 그냥 그대로 있어도 박원순이 어느 당에도 없었는데 야권 통합 후보로 자기가 됐는데
나홀로 고고하게 있으면 야권 통합 후보가 될 수 있지만 어디 들어가면 완전 밟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혁신과 통합에 했던 분들이 다 그냥 버리고 여기 우리 당이랑 같이 하면은 얼마나 좋아요. 민주적이고. 난 사실은 이게 체질적으로 그러니까 맞을까 거기 들어가 있는 근데 게? 친노라고 이렇게 표방하면서 지금 늑수구리한 사람들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뭐 이렇게 말하면 누군지 알 거 아니에요, 대장님. 근데 마음에 안 들어요. 그 사람이 그 애당초 이미 그 참여당 만들기 전부터 계속 그 민주당에 네, 맞습니다. 미련이 있던 사람이거든요. 가서 거기서 어떻게 하려고. 그리고 아직 탈당 안 한 인간들도 있고. 그런데 맞아요. 좋게 얘기하면 대통합을 위해서 아주 고생을 많이 하셨죠. 예. 아무도 그렇게 좋게 얘기가 안 돼요. 아무리 좋게 얘기해도 그렇게는 할 수 없어요. 감각을 잃어버렸다. 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거기에 어쩌다가 보니까 친노 명찰 달고 있지만 이미 한물 갔다. 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기존 정치 프레임에서 도저히 못 벗어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한대요. 그 젊은 사람들은 오히려 한나라당은 뭐 남경필이나 원희룡이나 뭐 물론 이제 지금 뭐 떠나려고 준비하고 있지만은 나경원이나 젊고 이제 파워 엘리트 이미지라도 있는 거죠. 파워 엘리트. 그 민주당은 생각하면은 그냥 예전 뭐 전라도 아저씨들 50대 60대 아저씨들 이것밖에 젊은 층한테는 그 이상으로 다가오는 아이콘이 사실 전혀 그러니까 없거든요. 완전 잘 나가는 정봉주도 민주당을 못 버린다는 게 나 참 이해가 안 돼요. 그 사람은 뭐 무슨 당이든 무소속으로 나와도 당선될 게 분명한 이 바람인 거잖아요. 지난번 촛불할 때 낙곰수 나와갖고 얼마나 열광적이었습니까? 근데 그 열광적인 사람들이 탈당해? 정봉주에게 한 첫 번째 이야기 탈당해. 탈당해. 정봉주 장애 민주당 안 버린대요. 요번에 뭐 비례 얘기도 있고 뭐 그런. 아니 사실 낙곰수에서 면박전 몇 번 당했었어요. 그 3명은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 총 그거하고 3명 다 싫어하는데 그 코드에 안 맞죠. 예. 진짜 그 코드 근데- 사람들한테도 안 맞아요. 그런데 자기 항상 하는 말이니까 아 내가 있어야지 민주당을 바꾸지 내가 없으면 민주당 어떻게 바꾸냐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 민주당을 꼭 바꿔야 되냐고. 어? 그냥 민주당에 나가고. 뭐 금송아지가 있어 뭐가 있어 도대체. 혁신, 개혁 이런 거 좋은 얘기인 거죠. 근데, 근데 민주당도 보면 그러니까 그거랑 또 한나라당이 지금 있잖아요. 친박으로 다 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친이계가 이대로 있으면 자기네 죽을 것 같아. 친박이 완전 민주당을 아니, 한나라당을 잡았잖아요. 자존심 있는 몇 명만 지금 나가겠다 그런 거고 그죠. 대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다 고개 머리 조아리고 있는 거고. 여기 있으면 전용이는 지금 어떤 상태예요? 전용은 정몽준한테 붙었잖아요. 정몽준한테 돌아선 지 오래고, 그러니까 이 친이계들이 이렇게 있으면 친이계 중에 그러니까 진짜 자기 소신 있는 친이계들은 나가서 탈당해서 박세일당으로 가야 내가 산다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탈당 막 하는 거고, 안 그런 애들은 한나라당에 붙어 있어야 되니까 그 간판이 중요하니까 친박 밑으로 다 들어간 거죠. 난 친박이다. 이 가면 바꿔쓰기 열심히 하시는 그런 거 보면 민주당 그 사람들도 똑같은 거지 다. 이 가라앉는 배의 마지막 선장이에요. 박근혜는. 그러니까 인생 운이 안 따라줘. 불쌍해 죽겠어. 나 완전 구시대 정치인들이 다 너무 그러니까 이 참여당에서 그 통합으로 같이 오지 않고 혁통으로 넘어가신 분들 주로 이제 뭐 호남 쪽에 있는 분들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역 기득권으로 자기를 이제 팔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혁신과 통합의 최근의 모습에 대해서는 그 굉장히 노력하고 애쓰고 취지가 나쁜 건 아닌데 현실적 그 선택지는 너무나 안타깝다. 그 협통은 자기네가 들어가야 내년 총선에서 그 진보당들하고 이 야권 연대가 가능하다. 우리가 없으면 교량자가 되겠다 이런 겁니까? 우리가 없으면 후보 단일화를 안 할 거다. 그러니까 민주당 사람들은 할 생각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정말 착각에 빠져 있는 게 민주당 무조건 당선되기 때문에 니네랑 우리랑 같이 나가도 우리가 당선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완전 거꾸로 보는 거죠. 그거 그들이 완전 들어감으로써 민주당은 더더욱 연대와 단일화에 나서지 않게 되는 건데 본인들이 그 반대 방향으로 힘을 주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고 그럼요. 역시 그분들도 그래서 착각하는 거지. 지도부에 우리가 많이 들어가야 야권 연대가 가능해진다. 그러니 문성근 대표 연설은 난 감동적이던데. 내년 아마 2월쯤이면 피눈물 흘릴 겁니다. 제 생각에는 100% 확실해요. 그러니까 문성근 대표의 어떤 그런 취지, 그거는 저도 공감이 가요. 사실은 진심이에요. 완전 그 민주당
꼴통들하고만 대화를 하는 거 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섞여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거 하고가 같을 리는 없겠죠. 없겠지만 지금 이제 제가 걱정하는 거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들어갔을 때 정말 그런 힘을 발휘해주면 다행인데 어렵다 이거죠. 그걸 왜 과연 모르지? 되겠냐? 나는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런 기왕에 여기까지 온 김에 가서 자리를 잡았으면 참 좋겠는데 된 김에 협동의 주도권을 잡았으면 좋겠다 이거 좀 어떻게 아니 잘 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바람직하게 잘 되는 게 바람직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잘 된다는 게 민주당이 확 바뀐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애초부터 민주당이 확 바뀔 것 같았으면 우리가 뭐를 합당하고 저는 그 모습도 문제가 많다고 보는데 민주당의 호남 계열을 무조건 기피하거나 네. 그들을 희생양으로 몰아가는 것도 저는 굉장히 문제의식이 많아요. 예, 저도 그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그 삶의 현장에서 보면은 평민당 시절부터 활동해 오셨던 그 나이 드신 분들 사실 굉장히 최일선에서 그러니까 정치 일선에서도 그렇고 생활 일선에서도 그렇고 가장 밑바닥에서 다 고생하신 분들이거든요. 저는 그분들은 충분히 선배 대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맞아요. 드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안 되면서 이제 그분들이 자꾸 궁지에 몰아가는 식으로 지금 가는 것도 난 그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당대 때 완전 열받았던 게 그 이제 와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제 서울 지역 원외 지역 위원장들 당원들 60대 이런 아저씨들이었거든요. 근데 막 난장판을 피니까 이제 기자들이 그 민주당 공보국에 있는 당직자한테 뭔 일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사무부총장 건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당직자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아 우리 민주당의 어버이연합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순간 울컥했잖아요. 아니 근데 아무리 얘기해도 자기네 당원이고 되게 그 선배잖아요. 선배인데 거기다 대고 어버이연합이란 말을 쓰는 거는 또 한나라당이 몰라.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제 구로에서도 그렇고 은평에서도 그렇고 민주당의 나이 드신 당원들 이 노당원들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면 이분들이 정말로 버선발로 뛰어나오세요. 그리고 절대로 그냥 안 보내줘요. 바카스 하나라도 먹으라고 하고 술자리가 있으면은 그 술 한 잔이라도 그거 더 이렇게 하자 그러시고 너무 고맙다고 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다 아주 어렵게 생활하신다고요, 그분들이. 선배에 대한 예의는 갖춰야 돼요. 근데 저는 오히려 정말로 이제 따지면은 그런 이 밑바닥에 사는 그런 분들이 특히 이제 호남에서 오신 분들이 정치적 희망을 못 찾고 대안이 없었으니까 그 지금까지 사실은 피땀 바쳐서 진짜 충성해 준 거죠. 충성해 줬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는 계속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그래서 민주노동당으로도 오고 우리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민주노동당이 오랫동안 지역 사업을 한 데는 그런 민주당 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이 그런 그러니까 이렇게 사회 민주화 막 이런 걸 위해서 이제 민주당 활동을 하신 거니까 옛날 분들은 그런 게 살아 있으신 분들은 진보 쪽으로 오게 되시더라고 마음을 돌리시고. 그죠. 광주 분들이 지난번 선거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가가지고 이제 광주 쪽에서 선거운동 이제 예전에 이제 오병윤 순천 선거? 예, 광주 선거? 순천 선거 때 하고 광주 선거 재작년이었나요? 예, 오병윤 그 선배 선거할 때 이번에 내려갔던 소굴. 예, 그쪽 갔던 사람들도 그러는데 그분들이 이제 그러는 거죠. 민주당에 대해서 정권 잡고 나더니 사람들 달라지더라. 이런 배신감도 은근히 느꼈대요. 그분들이. 밑바닥에서 진짜 5,000원, 10,000원 쌀값 아끼고 연탄값 아껴가지고 5,000원, 10,000원 해가지고 선거비 모아주고 선거 때 나와서 박수 쳐주고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그랬던 사람들이 정권 잡고 나더니만은 높은 자리에 가서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나중에는 국회의원 끝나고 나면은 여기저기 이제 광주 지역이나 전남 지역에 이제 기관장 이런 걸로 내려 꽂히는 거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제 멀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민주노동당 이제 그 당시 민주노동당이니까 민주노동당 정치인들은 안 그랬으면 좋겠다. 민주노동당 정치인들은 계속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고 언제든지 고민 있고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 소주 한잔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편하다. 민주노동당은 민주당 사람들 예전에 같이 고생할 때는 참 안 그랬었는데 근데 사람들 정권 잡고 나서 좀 바뀐 것 같고 그 뒤에 어쨌든 제일 우리 가까이 솔직히 광주 선거나 이럴 때 밑바닥에서 아까 그 상규형님 말씀하신 대로 찾아가지고 제일 먼저 찾아와서 인사하고 이런 어른 대접해주고 사정 들어주고 이런 사람들 민주노동당 사람들밖에 없더라. 지금 우리 이제 통합진보당 됐으니까 통합진보당이
저는 가야 되는 모습이 이제 이게 저는 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엄마, 텔레비전에는 왜 부자들만 나와? 방송국은 원래 다 그래. 다 그래를 뒤집어라. 돈과 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진정한 언론 자유에 실현 민중의 소리는 바로 당신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이야기에 감동할 수 있도록 민중의 소리를 후원해주세요. 당신의 목소리가 곧 방송이 됩니다. 한국의 대표 진보 언론 민중의 소리. 국민참여당의 200만 대변인도 이제 국민참여당 사람 중에 제가 만나본 사람이 유일한 그 사람인데 옛날에 이제 청와대에서 한 자리 했고 이런 사람인데도 그러니까 그런 거에 권력 한 번씩 잡았던 사람들은 이렇게 남아 있잖아요 뒤에도. 근데 그게 없더라고. 200만 선배는 아주 수수하고 소탈하고 네, 예, 그래서 그러신 분이죠. 저는 이제 전화 통화만 몇 번 할 때 이때는 과거 전력을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리 민주당에 있는 당직자들 뭐 이런 젊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만났는데 나이도 되게 많고 옛날에 청와대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동네 없어요. 아저씨 모습이잖아. 예, 맞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랑 같구나 이런 느낌이니까 권력을 잡아도 사람들이 내려놓고 한계 있는 거잖아요. 내려놓고 진짜로 민주당 이런 데 미련두는 사람들하고는 다른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내려놓는다고 하는 게 내가 진짜 좀 더 어려운 빨아주면은 유시민 대표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은평 선거할 때 밤마다 만났었거든. 근데 그때 이제 유시민 선배가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민주당 대충 보면 안 된다. 거기는 고정 지지율 20%라고 하는 게 있다. 한나당은 23%지만 거기도 20%가 있다. 이걸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 현실로 인정해야 된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근데 그걸 알면서도 그러니까 그 위협이 사실 얼마나 크겠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과정에서 진보의 기치와 진보의 가치를 부여잡고 전체 당원들에게 설득해가면서 이 길로 같이 왔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비가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에 있는 486들이 안 나오는 이유가 그 20% 때문이거든요. 그렇지. 그것 때문에 못 나와. 맞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유시민이 이렇게 선택할 줄 몰랐다고 다들 그 386들이 다 그래요. 뒤통수 맞은 거지. 허탈하겠네 나름 그쪽부터.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민주당 내에서 통합 이거 해봤자 옛날 열린우리당 아니냐 이렇게 반발하는 사람들한테도 이 사람 이게 이제 찬성하자고 가는 사람들이 대놓고 얘기한 게 이제 유시민은 오게 돼 있다. 지금은 저러지만 막판에는 오게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정치를 해봤는데 그거 모르겠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치를 해봤다는 거 자체는 달면 삼키고 쓰면 된다는 거. 그러니까 예전식 정치를 해보셨던 거겠죠. 아는데 왜 안 오겠냐 이렇게 했는데 완전 뒤통수 맞은 거죠. 그 사회 디자인 연구소라고 아세요? 예, 이름 들어봤습니다. 예, 그 사회 디자인 연구소 그런 나름대로 그래도 또 대한민국 문제 가지고 정치적으로 많이 고민을 하는 펜때 놀리던 사람들의 그 어떤 모임이 있잖아요. 인터넷으로 지금 하고 거기에 이제 이 사진들 몇몇이서 옛날에 국민참여당 만들기 전에 유시민 대표가 이제 참여당에 갈 거냐 말 거냐 가지고 서로 내기를 했어요. 내기를 했어요. 근데 1대 4인가 1대 1등, 그러니까 한 사람만 참여당에 갈 거라고 말하고 나머지는 다 안 갈 거다라고. 배팅은 얼마 한 거예요? 배팅이 중요해요. 대박 보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거 뭐 하여튼 큰 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논리가 뭐냐면 그 안 갈 거라는 사람들이 다 예상을 어떻게 했냐면은 저 사람이 정치를 한 사람 아니냐. 그죠, 정치 물을 잘 아는 사람인데. 지금까지 해봤고. 예. 그런데 자기가 그때 당시 또 그 지지율 막 그 상당히 올라가는 그 상승 기류에 있을 때 아니니까. 대통령 되려 그러면은 민주당 가야지. 절대 참여당 가가지고는 대통령 안 되는 거는 자기네가 봐도 판세가 읽히는데 그 사람이 모르겠냐. 그런데 그것도 저기 친노 인사들이 다 가는 정당도 아니고 그런 일부만. 예, 일부만 그 대변인 했던 사람 뭐 이런 사람들 모이는 데인데 밖에 나가서 천막 치는 거죠 거의. 거기를 갈 리가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다고 한 명은 그래도 간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한 거야? 왜 간대? 왜 간다고요? 예. 그 사람이 얘기한 자기가 근거는 보는 뭐예요? 견해로는 대통령 욕심 가지고 움직일 사람이 아니다. 자기가 볼 땐.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 오늘 또 좋은 주제 하나 그러니까 나와요. 대통령을 그러니까 권력 의지가 없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놓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여기가 정치의 어떤 자기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그 지조, 명분 이게 우선이고 그 다음이 대권인 걸로 그 자기가 아는 유시민은 그런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손해 보더라도 갈 걸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이겼거든요. 자유주의자다. 근데 그게 정면 승부죠. 제가 볼 땐 그게 정면 승부고, 근데 이번 그게 진짜 통화까지 정치죠. 보면서 그동안의 모든 선입견과 오해가 다 없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죠. 대단한 인내였어요. 저는 그런데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유 대표님에 대해서 전 잘 몰라요. 책도 못 보고 뭐 했는데 책에서 보여지는 게 전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평상시에 말씀하시는 거하고 이렇게 그리고 아시잖아요. 그분 세게 얘기하실 때 되게 세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희대의 말빨이 2, 30명씩 모여 있는데 강연하고 할 때 누가 불필요한 소리를 한다, 좀 지나치게 공격적인 얘기를 한다 그러면 진짜 받아쳐요. 받아치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라 가지고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어디로 틀 줄 모르는. 아니 어디 인간적인 면을 갖다 못 느끼겠어요. 저는 네. 그 제일 약한 부분이잖아요. 스스로 되게 찔려한다고. 아니 그 찔려할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무슨 생각과 그분이 하시는 행동과 말씀하는 것 자체가 예측이 안 돼요.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이번에 그 진보대 통합하자고 처음에 얘기하셨을 때도 이걸 해야 되나 말이야. 솔직히 저는 한 보름 정도 고민을 했었거든요. 보름 정도 고민을 했었는데 다른 당원들도 그랬습니까? 충격이었죠. 사실 그때 그 말씀을 공식적으로 내뱉었을 때는 당원들 사이에 굉장히 충격이었었죠. 엄청난 충격이었죠. 민주노동당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충격이었죠. 네. 처음에 우리 얘기했을 때 막 우리 민주계 소리 난리 났어요. 유시민과 이정희 이거 그 기획한다 그랬을 때 항의 전화 엄청 왔어요. 초친다고. 아니 저기 참여당 안에서도 제가 이제 작년에는 그 당원당기위원 했었거든요, 중앙에. 높은 자리인데. 그러니까 목숨을 이렇게 명줄을 쥐시는 그런 건데요. 참여당 할 일이 없어요. 당연히. 그래서 큰 가방이구나. 이게 작은 가방이 아니었구나, 이게. 많이 들어 계신데가 생각보다 이거죠.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연말에 그 얘기가 나왔을 때 저도 놀랄 정도로 대부분이 합당 얘기 나오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당원당기 위원들도 그러면서 그 사이 그나마 좀 좋았던 반응이 좋았던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화학적 결합은 아마 안 될 거다. 안 되고 정당 서류상 이름만 선거용 정당. 선거용 정당 수준. 가설 정당 이런 거. 그 정도 수준이라면은 가능하지 않겠까 하는 사람하고 그리고 이제 제일 저쪽에 있는 사람은 나 이제 탈당할래. 지겨워. 솔직하네. 당을 또 만들어? 그러기도 하겠다. 그게 계속 왜냐면 사실은 참여당을 만들어 오는 최전선에 있던 사람들은 정말 보면은 전투 정신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당을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면서 그래도 도전 정신 대단하신 것 그래도 이번에 진짜 한번 제대로 된 정당 만들어 볼래 하고 왔는데 갑자기 그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민주노동당이 별 추저방구를 다 봤다 이래도 이쪽에 비하면 진짜 별거 아니네요. 한 번 좀 추저방구를 보다 말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처음에 딱 충격했어요. 이거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정리를 해봐야 돼. 왜냐면 민주노동당하고 합당하는 거 있어가지고 한 번도 고민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같이 하면 될 수 없는 상황이다. 왜냐면은 저는 이제 당원들이 반대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당원 민주주의가 잘 되는 정당이기 때문에 둘 다 당원들이 하지 말자면 못 하잖아요. 근데 일단 우리 당원들 그 대표가 그런 얘기 하시고 나서 일단 우리 이제 갑론을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나 혼자 이제 생각을 정리하려고 집에 딱 가서 했는데 반대급부로 민주노동당 당원들이 과연 이거를 하자고 그죠. 솔직히 저는 그 생각 못 했어요. 역지사지까지 하셨네요.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 못할 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못할 건 없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항상 좀 약간 관문주의자들이라고 생각했었어요. 민주노동당의 진보신당은 그러니까 문 딱 걸어 잠그고 관문주의요? 예, 문 딱 걸어 잠그고 문턱에 넣었다고요? 예, 문 걸어 잠그고 안에서 우리끼만 이제 본심과 진실과 뭐 진보를 위해서 그러니까 나가는 전사들만 다 모여라. 예, 예. 어? 그런 300인만 있으면 된다. 근데 과연 그런 예전에 예. 잘렸어. 그런 사람들이 과연 우리랑 하자고 그러면은 동의해 줄 수가 근데 저는 사실 이제 왜냐면 쪽팔리잖아요. 하자고 했는데 국민참여당 싫어. 니들 뭐하고 사실 쪽팔리잖아요. 그때 우리 굉장히 우리 선거도 한 2번 지고 그래가지고 마음이 좀 피폐해 있는 상황이었어. 그 당원들 지금 그 김해 선거도 김해 선거. 예, 충격 피폐해 크셨을 있어가지고 거예요. 지금 그게 아니었으면 사실 통합이 쉽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 나고 나서 이제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논리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더라고요. 왜 통합을 해야 되느냐? 이 상황에서 우리가 나아갈 길 그리고 과연 저 사람들과 섞여가지고 우리가 흡수되지 않거나 또한 저 사람들이 밖에 가서 뭐 국민참여당 같이 이렇게 좀 약간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정당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냐 막 이런 생각도 오가는 거죠.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딱 한 달 지나고 나서 저는 에이씨 뭐 하든 말든 일단은 그거는 그 민주노동당에서 알아서 할 거고 일단 우리 거만 한번 뭐 얘기 나왔으니까 전 존심 상할까봐 그게 제일 먼저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네. 그래도 그 대표의 결정에 대해서 흔쾌히 믿고 한번 따라가 보자 그렇게 정리하신 거예요? 저는 그런 의지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집에 가서 제 나름대로 생각했지. 형님 우리 시가 아닌 것 같아요. 대표가 가자고 그래. 다른 분들은 다 대표가 가자고 믿고 따라줘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데 저는 왜냐면 제가 근거가 내가 합당을 해야 되는 거 자체는 확실한 내 신념이 없으면 그러니까 그거를 고민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예. 그래도 마지막 순간에는 예. 그러니까 대표가 자꾸 아니 당대표가 우리 당대표하고 이 생각은 똑같이 생각한다고 저는 똑같이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고민 기간이 길지 않았어요. 제가 옆에서 봤는데. 근데 왜냐면 지금 요 대목이 민주당하고의 차별성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좀 아니다 싶거나 견해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표나 지도부가 하자고 했을 때 그걸 믿고 따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 정치적 결사체라고 하는 정당이 갖는 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내부에 반발 있거나 이런 게.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은 했었어요. 저는 사실은 이제 이제 합당 얘기 처음 나왔을 때 그때는 사실은 이제 제가 이 주변에 이제 다른 분들하고 잘 연락도 안 하고 좀 개인적인 고민이 많아가지고 혼자서 이제 어디 막 좀 처박혀서 칩거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러니까 얘기 들을 데가 없는 거죠. 그냥 이제 그 인터넷 보면서 추측만 하는 거예요. 추측만 하는데 이제 처음에 나왔을 때는 너무 정서적으로 거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 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그 유시민 대표가 이 장관 시절이나 이럴 때 나중에 앞에서 사실은 이제 칼자루 들고 좀 돌격도 많이 했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그런 모습도 기억이 많이 나고 그리고 솔직히 아까도 얘기하셨지만은 좀 뭔가 좀 차갑고 좀 솔직히 말해서 전 인덕이 좀 없어 보인다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서적으로 저는 좀 괴리감이 일단 생기더라고요. 노선 이전에 정서적 괴리감도 있고 그리고 솔직히 이거 지금 어떻게 보면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김해 선거 지고 나니까는 이거 뭐 좀 이렇게 계산을 하시나 이분들이 이런 생각도 사실은 저는 솔직히 했었어요. 솔직히 했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계산을 하면 이쪽으로 올 건 아니지 이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렇죠. 그 생각 딱 들고 나서부터는 저도 고민 정리 되게 빨리 됐어요. 오히려 진정성이 더 있을 수 있다 민주당의 생각 많이 했었고 벽을 보고 그 무시무시한 벽을 보고 한번 경험해보고 나니까 만약에 민주당하고 우리 당하고 국민참여당하고 만약 협당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 저희 같은 주권당원들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할 일이 없어요. 그죠. 예, 할 일이 없습니다. 그거는 말 한마디 해도 씨알도 안 맥히고 딱 보면 정서가 그런데 그러니까 그럼 저는 만약에 민주당 합당하면 나는 그냥 탈당하고 그냥 보통 평시민으로 투표나 열심히 하고 이렇게 다니는 게 낫지. 탈당 많이 할 것 같아. 사실 민주당 안에도 의원 몇몇 사람들이 참 좋은 사람이 있잖아요. 저도 가까이서 보면은 존경심 우러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좋은 분들 있죠. 예전에 강기가 의원하고 열심히 같이 촛불했던 김재현 의원. 그런 분들 보면 괜찮거든요, 정말. 훌륭한 의원들 많아요. 멋있죠. 옆에서 보면은 사람 참 멋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서 이제 모임에 같이 나가 보면은 공부도 엄청나게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도 그게 미스테리 중에 하나죠. 왜 거기 있어요? 예, 왜 거기 있나? 거기 있어야 부각되거든요. 여기 있으면 다들 그렇게 살기 때문에 부각이 안 돼. 배지를 달고 있어야만 뭘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배지가 우선은 모든 것의 목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점에서 저는 다 바뀌는 거라고 보거든요. 김선동 의원의 이번에 보여준 모습이 참 훌륭한 게 배지 버릴 각오를 하고서 이거 이제 한 거기 때문에. 이거 내년 총선에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다 버리고 그거 아니면 만약에 사법 처리가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는 최악의 경우에는 내년 총선 못 나올 수도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감하게 지금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정신이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민주당 얘기하고 혁통 얘기하고 막 그러지만 우리도 우리 내부에 문제만 잘못하면 빠져서 거기서 허우적거릴 수도 있다. 네네. 예,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이거 벗어나야 되는 거고 늘 국민들과 민중이 무엇을 원하고 바라는지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함께 가고 소통하고 또 필요하면 최선도에서 우리 스스로 희생하면서 싸워나갈지 이런 거 항상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된다고 봐요. 민주당 당가에 보면요. 민주당 당가에 민주당을 중산층의 대변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중산층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중산층 의식이 사라지고 있죠, 지금. 중산층 의식은 계속 있는 거 아니에요? 점점 사라지고 있죠. 여론조사하는 분들은 요 근래 3년 동안의 한국 정치 의식에서 제일 중요한 변화를 중산층 의식이 사라져가는 거를 들어요. 중산층의 오늘 계층이 얇아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계층도 얇아지지만 그런 의식도 없어진다는 건데 오늘 여론조사 나온 거에 의하면 자기 스스로를 하층민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45%. 나는 나를 중산층으로 보는데요. 아니, 제가 27살 첫 직장 생활할 때, 그때 125만원 받았거든요. 97년도에. 센 봉급이었어요. 초봉치고는. 센 봉급이었는데, 그때 125만원 받으면서 고시원 한 6개월 살면서, 난 중산층이라고 생각했다니까요. 전 지금 중산층이라고 생각해요. 안 돼! 중산층이 안 돼. 정신 차려! 근데 아니, 생각이라도 중산층이라고 제일 중요한 살아야지. 제일 중요한 게 앞날이 안 보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취업해서 조금 노력해서 대출 내서 전세집이라도 마련하고 거기서 조금 더 노력해서 예를 들어서 결혼한 지 10년이나 길면 한 15년 만에 아파트라도 하나 장만하고 그렇게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 여기 방송 도중에 이거 뚱이가 들어왔네 이거. 이런 게 우리 방송이죠.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희망이 사실 전혀 없거든요. 지금은 전엔 그 희망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부동산 안 가진 사람들이 왜 이명박 찍어줬냐 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네네. 제가 볼 땐 그렇거든요. 중산층 의식이 왜 사라지냐? 자기가 중산층이 될 희망이 없거든요. 더 이상 이제는 젊은 친구들 그런 희망 못 가져요. 될 수 없어요? 지금 상태로 될 수 노력하면 될 수 있지 않나요? 안 돼요? 저한테 그러지 마세요. 대학 들어가 봤자 등록금 1,000만 원인데 그래서 평생 알바하다가 겨우 졸업해도 청년 실업 잘 나가봤자 비정규직인데 시내 직장 정규직 간다고 쳐도 그래서 한 연봉 한 5천 됐다? 그럼 그거 갖고 10년 벌으면은 집 사겠습니까? 택도 없죠. 안 돼. 네. 진짜 안 돼. 포기해. 그래서 한 30대 중반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애들 커오지, 그다음에 부모님 이제 나이 들어가시지. 그러면은 깜깜해진다니까. 현실 감각이 없으나 저는 이제 부모님 집에 얹혀 살고 애도 뭐 부모님이 거의 뒷바라지를 해주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 방송 나오면 밑에 댓글 달려 좋겠다 이러면서 우리 애기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만해야 되겠네요. 예, 그래야 되겠네요. 애가 이 시간까지 잠을 안 자고 있다니. 이제 뭐 정리하는 말씀들 한 번씩 해주시고 특별하게 정신은 문화나 생활 문화 당원으로 많이 가입해서 내년 총선에서 꼭 비례대표 30석? 이제 민주당 지금 통합되려고 하는 민주당 뭐 무궁한 발전을 기하고 제발 혁신해서 우리랑 연대할 수 있는 어떤 좋은 조건을 마련해 주기를 정말. 그런 얘기 이제 그만. 우리적인 얘기야 진짜. 그만하고 우리끼리 그냥 뭐. 우리끼리 가고 뭐 따라올 거면 따라오고 뭐 배부른 소리 좀 해도 될 것 같아요 조만간에. 그게 아니라 민주당은 지금 정신 차리고 민중의 품으로 빨리 돌아오시오. 우리는 그럼 그냥 이렇게 하고. 예, 정리합시다. 예. 그래요.